뭐 이거 말고도 검사 탄핵 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뜨겁잖아요. 뭐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이게 사실은 네. 뭐 미니 탄핵이라고도 불릴 수 있는 일인데, 물론 검사 탄핵이랑 대통령 탄핵 절차는 다른데, 이 중에서 하여튼 뭐 제가 눈여겨보는 부분은 역시 김영철 네. 이 네. 검사 탄핵인데, 이거는 다른 3명의 탄핵과고 다르게 이 보수 진영을 그냥 뭐 왕창 깨울 수 있는, 뭐 깨운다고 표현되는 아니면 그쪽을 하여튼 뭔가 덮쳐버릴 수 있는 이 사안인 게, 지금 민주당이 발표한 발의안 내용은 김영철 등 그 당시 특검제 4팀 소속원들이, 그 소속원들은 윤석열, 한동훈입니다. 장시호에게 위증을 교사시켰다. 근데 장시호가 들어간 재판은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재판 들어갔었고, 제가 오늘 이제 우리 편집부서 다 찾아보니까 네. 장시호가 그 당시에 어떤 증언을 했던 얘기들은 거의 한 절반 이상은 최순실에 관련된 거거든요. 나머지 이재용하고 박근혜인데, 이재용에 대해서 따로 얘기한 건 거의 없어요. 이재용과 관련된 박근혜, 최순실 얘기인데, 그럼 이게 위증이라는 지금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거 위증은 일단 밝혀야 돼요. 그러니까 위증 교사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위증이 어느 정도가 얘기가 나와야지 교사가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은 그 관련된 위증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박근혜 아니면 최순실 아니면 이재용이에요. 이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와야 되는 거.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그래도 제가 관여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장시호 태블릿 PC인데, 이거는 우리가 뭐 포렌식 기록 있고 뭐 제가 대신 나가서 진술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이제 네. 그 법정에서 이미 장시호 지수 거짓말 나왔는데, 이걸 제외한 태블릿 관련 제외한 장시호 핵심 직원들은 전부 다 최순실, 박근혜, 이재용 관련된 것들이니까 이 사람들을 나와가지고 이제 이 위증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박근혜 탄핵됐던 쓸 때의 얘기들과 다르게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럼 다르게 나오게 되면은 태극기 보수 쪽에서 볼 때는, 야, 이거 윤석열, 한동훈이 결국 이 사건들을 막 건드려가지고 보수 대통령 박근혜를 탄핵시킨 거 아니야? 이게 확 퍼지게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더군다나 하필이면 또 그 핵심 녹취록과 그 제보자를 지금 정광훈 목사가 관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양날의 칼이 돼버리는데, 저는 민주당 지도부가 고민할 수가 있을 거라 생각해요. 이거 만약에 진짜 이 김영철이나, 저는 김영철은 그 새끼이고 실제로 한동훈, 윤석열이라고 보는데, 모든 주도권을 했던 사람들은 이걸 정말 제대로 한번 파헤쳐가지고 한번 다 뒤집어 엎어버릴까 하다가는, 야, 이거 박근혜 탄핵의 정당성 무너지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고민할 수가 있는 건데,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 윤석열에게 제가 볼 땐 속고 있는 보수 이 국민들, 평범한 국민들 전체를 다 깨울 수도 있는 기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보다 더 쉽게 이 판정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양날의 칼이긴 한데, 저는 민주당 법사위나 지도부가 가감 없이, 어차피 박근혜 탄핵 정치적으로 끝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은 그 위법성 얘기를 떠나서 정치적으로 이미 끝나는 걸 갖고, 끝났으니까 덮자 그런 얘기하면 안 되고, 끝났으니까 그 당시에 윤석열, 한동훈의 특검제사팀이 불법 조작들을 했으면 그건 그대로 처벌하면 되는 거거든요. 여기 가서. 그래서 폭넓은 방식으로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폭발력을 가질 수 있는 뇌관일 수 있다라고 주장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건들은 예를 들면 강백신 건은 이제 강백신 검사는 신학림 위원장 수사건이고, 네. 이 엄희준 검사는 저 한명숙 수사건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박성룡은 이제 그 이화영 건인데, 이거는 사실 보수 진영과 연관된 것들 아니란 말이에요. 예. 보수 전체를 들고 놓고 깨워야지만 이 정리가 훨씬 쉬워지고, 지금 빗장수비 이제가 들리는 이 빗장수비를 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김영철 이 탄핵에서 한번 크게 승부를 걸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우려하는 거는, 야, 그냥 대충 가자 이래 버리면 이제 그냥 장시호 부르고 김영철 부르면은 위증교사를 인정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위증교사가 징역 10년짜리인데 그냥 우리 그런 적 없다, 그냥 녹취는 거짓말로 끝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냥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죠. 지금 뭐 하여튼 이 사안에 대해서 이원석 검찰총장이라든지 뭐 퇴직 검찰들이라든지 이 지금 막 다 들고 일어나고 있는 듯한 분위기, 이 분위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자신 있게 들고 일어나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검사들인가요? 글쎄, 그거는 뭐 노영희 변호사가 좀 설명해 주시고, 저는 말이죠. 사실은 저도 총선 이후에 민주당의 처신이 중요하다고 걱정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승자의 오만한 모습으로 비춰질까봐 과거에 열린우리당이 총선에서 이기고 내리막길을 걸었거든요. 예. 그때 오만은 좀 했었죠. 그리고 또 이렇게 보면은 어떤 총선 직후에 자칫하면 역풍이 불까봐 걱정했던 건 사실인데, 그때 당시와 지금이 여론 지형이 다르더라고요.
지금이 의외로 모든 여론조사상에 역풍이 불만한 중간지대가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아까 그 중도층 표심이란 말이 기만적이다. 이게 그 당시와 지금이 가장 달라진 거고, 일단 밀어붙일 때는 똑부러지게 제대로 하라는 여론이 더 높아요. 네. 그래서 이런 어떤 기존 사회의 엘리트층에서부터 나오는 여러 가지 어떤 역풍론에 대해서는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이건 여론 지형이 다른 게 주로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판이다. 이 바람의 방향이 아래서부터 올라오는 판이다. 이렇게 보면은 이 검사 탄핵에 대해서도 조금 더 어떤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겠다. 이런 쪽으로 좀 생각이 모아지더라고요. 그것도 민심이라고 봅니다. 이게 쉬운 일은 아니겠지. 쉬운 일이 당연히 아니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검사들이 반발하는 것도 맞는 말인데 이거는 사실 우리들이 잘했는데 민주당이 미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종류의 반발이 아니에요. 뭐예요? 처음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권을 가지고서는 엄청나게 이제 올라가고 검찰권을 너무 사적으로 많이 활용한 것에 대해서 많은 검사들이 오히려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 밑에 있는 윤 대통령과 친한 사람들 내지는 지금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엄청나게 했던 사람이나 지금 탄핵의 명단에 올랐던 그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이렇게 가다가 검사들 좀 있으면 꼬꾸라지고 정말 국민들로부터 오히려 버림받는다 이런 생각을 다 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랬는데 이제 아직은 대통령의 임기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민주당이 총선에서 이제 승리를 하고 나니까 아 이거 좀 생각했던 것보다 국민들이 우리를 좀 더 싫어하는구나, 우리가 좀 문제가 있었구나라고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검사인데 검사를 이렇게 함부로 취급하는 건 난 싫다. 이게 이제 있는 거예요, 그들 마음에. 그러니까 사실은 검사 탄핵 명단에 올렸던 그 7명인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사실은 옹호하는 발언도 나오긴 하죠. 게다가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제 뭐 난리를 지금 치고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봐서는 다들 내가 검사니까 나 욕하는 거 싫고 내 식구들 욕하는 거 싫다, 이거는 맞는 말이지만 예컨대 이런 말도 있어요. 박철환 강주고검 그 검사 있잖아요.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렇게 말해요. 솔직히 우리가 이렇게 된 거 나도 싫지만 우리가 그럼 잘못 안 했냐, 이게 억지적인 것이냐, 우리도 반성하자,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그런 얘기도 있다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그렇게 너무 하는 건 싫다, 이제 이것 때문에 지금 마음이 그러는 거지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게 오히려 검사들 중에 올 것이 오고 말았구나, 우리 이제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반 정도이고 나머지는 그래도 여기서 지금 밀리면 안 된다, 이재명이나 민주당이 밀리면 우리 끝장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거라고 지금 보는 거죠. 거기도 뭐 삼국지구만. 네, 거기도 지금 복잡해요. 네, 3분지기. 헌재가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헌재가 중요하죠. 예. 근데 이제 검사 탄핵 지난번에 한번 기각됐었었는데 그걸 보고서 사실은 당시 5대 4였었잖아요. 네.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사실 비난하는 게 되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검사 탄핵 명단에 올린 사람이 물론 이재명 대표 수사했던 사람들도 있지만 아닌 사람들도 있고 명백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 헌재 재판관들이 바뀌기 전에 어떤 결론이 나올지 봐야 돼요. 어떤 결론이 날지는 한번 봐야 돼요. 네. 예, 사실은 우리나라 검사들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습니다. 없으니까. 예, 어떤 행정부 내에서 검사가 뭐 기소에다가 수사지휘에다가 이 공소유지하는 전 과정을 다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검사를 견제할 수 있는 권력이 없다. 그러면은 지금 뭐 우리나라가 검사를 상권의 하나로 인정해준 적도 없고 여전히 어떤 그 도구고 수단이 돼야 될 검사가 자기 존재를 스스로 목적으로 만드는 이게 수단이 없기 때문에 이제 탄핵이라는 궁여지책이 나온 거예요. 이런 게 뭐 좋다고는 저도 생각을 안 해요. 네. 그러나 현실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전혀 없기 때문에 탄핵이라는 게 있는 거고, 아니 모든 공무원이나 정치인도 사실은 소환제도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검사가 하나의 예외적 집단이 될 수 없다, 이런 교훈을 만들자는 의미로 봐야 될 것 같고, 또 최근에 했던 검사들의 폐악질을 보면은 무슨 뭐 위증을 사주하고 세미나를 하고 무슨 뭐 거기에다가 허위 진술을 강요하고 온갖 지저분하고 추잡한 사연들이 지금 다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견제할 수 있는 어떤 장치가 지금 실종돼 있다면 민주주의의 위기란 말이에요. 네, 네. 그렇다면 탄핵이 좋은 제도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러나 이것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이해하시는 게 차선의 낫지 않나. 선택으로. 예. 예.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